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끊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제게는 시댁이 그 이상한 일의 중심이었어요. 살면서 이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댁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 한번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차가 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솔직히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어요. 나이 40에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삐쩍 말라서 한마디로 엄청 불쌍해 보였어요. 게다가 직장은 중소기업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그 나이 때 남자에 비하면 박봉이라고 할 만큼 적게 벌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에요. 두 분 부모님은 원래부터 자식들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뿐 저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무엇이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착해? 한눈 팔 것 같지도 않고. 너 한 번 실패한 걸로 너무 눈이 낮아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 너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실 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굉장히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30대 초반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서 결국 파혼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이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했을 만큼 그 남자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죠. 제게 사기를 치려던 인간이 워낙 잘생긴 데다가 유들유들한 성격이었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런 남자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고른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더 끌린 거예요. 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좀 달랐어요. 시부될 분이 공무원이라 부모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하러 시댁에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결혼에 불안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결혼은 너희 알아서 하거라. 신혼집도 마찬가지야. 너 나이가 40이나 넘어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아직 돈 벌 수 있는 날도 많고 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서 결혼해. 결혼식에 우리는 아버지 은퇴하고 나도 일 안 하니 신경 많이 못 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여태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이유요. 월급 받을 때부터 시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 월급이 정말 박봉인데 그 박봉에 매달 100만 원을 시댁에 드렸다니 기대를 좀 했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게 돈을 받아가셨으면 아들 장가갈 때 돈 좀 마련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아예 선을 딱 긋는 모습에 당황해버렸죠. 남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결혼해서도 어머님한테 용돈 그렇게 드릴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여태 주던 걸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 잘 생각해. 지금 당장 오빠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은 작은 거라도 마련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보탬은 돼야지.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앞으로 애가 생기고 내가 육아휴직 쓸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생각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무리겠죠.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을 우리 친정에서 꺼주겠지만 그것도 무리해서 꺼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불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요. 결국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결혼 후에 내가 말할게. 용돈 드리는 거 줄인다고. 한 3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집 살 때 돈 보탤게.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줄이면 대출금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오빠. 그 돈은 우리 열심히 모아두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돈은 모아둬야 하거든. 오빠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도 어렵게 장만할 수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매매였어요. 서울이었으면 엄청 비쌌겠지만 지방이라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결혼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댁과 가까웠어요. 결혼한 그달부터 시모가 저를 매번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서 꼭 일을 안 할 때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저한테 시켰어요. 오늘은 설거지랑 냉장고 청소 좀 하고 가거라. 어깨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냉장고 청소하고 나면 화장실도 좀 청소해 놓고 곰팡이 핀 곳이랑 줄눈 있는 부분 하얗게 만들어놔. 그렇게 말하며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자라서 시모가 며느리에게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다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최저한의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 다 했으면 가봐라. 너 있으니까 편하게 못 쉬겠어. 다음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시모의 일을 도와줬다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그거라도 저한테 줬어야 맞는 거죠.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당연히 부려야 할 종년을 부린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예, 이번 달 월급도 10일에 나오니? 큰일이네. 너 아범한테 내 용돈 좀 더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거라. 이번 달 모임이 10일 전에 잡혀서 그 전에 옷을 사야 하거든.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입었던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니? 그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용돈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이 기회에 용돈을 줄여서 드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했고 저도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봉투를 건넨 남편에게 시모가 의아한 듯 묻더군요. 그냥 계좌로 붙여주면 되지 왜 갑자기 현금을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며 봉투를 열어 확인하던 시모가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너 이건 뭐야? 왜 30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 갔니? 어머니, 그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곧 생길 건데 어머니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만 드릴게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네 짓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도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께서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는 해간 것도 없고요. 지금 많이 저축해야 애가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죠. 네가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지.
설마 처갓집에 도움 좀 받았다고 내 용돈 깎아서 사돈한테 돈 주는 거야? 그런 거면 엄마는 용납 못한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여태껏 살면서 신세진 게 많아서 용돈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분가해서 사는데 이러면 두 집 살림이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당장 저 임신이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저는 집 사느라 돈 다 썼고 오빠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 낳고 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이해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월급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너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 월급까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야. 왜 네가 중간에서 난리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는 돈 갈취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니?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지. 다 늙은 노총각하고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왜 결혼을 하겠어? 너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총각이 돼서 겨우 결혼한 아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을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로 몰아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돈 보고 결혼했으면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왜 하겠어요? 지금 돈 쓴 것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이랑 제가 다 했지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뭐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결혼할 때 도움 같은 거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까지 싹싹 긁어가셨으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 어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내가 돈 안 해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집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어머님이 먼저 저를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앞으로 생길 손주부터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으니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괜찮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놨어. 앞으로는 30만 원만 드리기로 이야기 다 됐어.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할 건 아니었는데. 나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결혼식 직전에 생긴 소중한 아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생겼거든. 정말? 아이가 생기다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말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우유부단한 탓에 당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포기를 모르는 집념을 가졌더라고요. 용돈을 줄이겠다고 한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되고 크니까 좀 더 작은 곳으로 갈까 싶다. 그런데 늙어서 시골 들어가는 것도 병원 가는 거 힘드니 안 되고 내가 다니던 병원 근처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돈 좀 마련해 봐라. 옆에서 시모 전화를 함께 듣고 있던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쓸 일은 좀 피할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집 수리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 수리해야 하는 곳은 수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 마련하는 건 무리예요. 아이? 너희 아이가 생겼어?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애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 상처받는 건 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시모의 그런 막무가내 요청도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시모 말은 진짜 듣고만 있어도 어질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전업주부로 시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사치가 좀 있었거든요. 과시욕도 있고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니 시부 용돈만으로는 버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아들 용돈으로 10년 동안 사치스럽게 생활한 모양이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했어요. 집도 비싼 집으로 가려는 이유는 뻔해 보였어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땅값 비싼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이죠. 손주가 생기니 결국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더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속내를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은 속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시모의 의심과는 다르게 남편과 무척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무도 남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시댁에는 그 용돈 사건 이후로 잘 가지 않았고 명절과 생일, 어버이날에만 방문하게 됐어요. 그 외의 날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들렀죠. 아이가 2살 때였어요. 음식을 차리는 건 거의 다 제 몫이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밥만 시모가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바깥으로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시댁에서 마트까지는 적어도 걸어서 왕복 20분은 걸렸어요. 가는데 10분, 장 보는데 10분, 오는데 10분이면 총 30분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은 항상 간장이나 막걸리, 음료수 같은 액체로 된 무거운 물건들이었죠. 미리 사두면 될 것인데 항상 그렇게 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들 밥을 다 먹고 저는 남아있는 찌꺼기만 먹어야 했죠. 게다가 그뿐이면 말을 안 해요. 항상 제 몫에 새밥만 없어서 찬밥을 줬는데 그 밥에서는 항상 쉰내가 났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아요. 어머, 어쩌니? 밥이 없는데 햇반이라도 사와서 먹어. 그러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였나 보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런 패턴이니 나중에는 아무리 바보라도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명절에 들렀을 때는 제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고생했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밥을 다 차리게 해놓고는 저에게 또 일을 시키더군요. 예, 내가 보니 간장이 뚝 떨어졌더라. 너 지금 마트 가서 간장 좀 사와. 전이랑 고기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다 떨어졌네. 아까 전에 요리할 때 확인했을 때는 남아있었던 간장이 하나도 없더군요. 간장을 다 비워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좀 다녀와요. 나 허리 때문에. 맞다. 어머니,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네가 왜 가? 넌 밥 먹어야지. 이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다. 어머니, 와이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 너무 심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무거운 거 특히 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갔다 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다들 밥부터 드세요. 와이프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나가버렸죠.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식사 늦어서 배고프시죠? 얼른 밥 내올게요. 예, 너는 남편이 없는데 밥이 넘어가니? 어머님, 남편 걱정보다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렇죠. 아버님도 배 많이 고프실 거예요. 점심을 너무 일찍 드셔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그만하고 밥 내와. 한 사람 없다고 나머지가 굶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던 게 당신이었잖아. 어서 밥 가져와. 배고파 죽겠네. 그럼 좀 기다려요. 아직 밥 덜 됐는데. 시모 말과는 달리 밥솥의 밥은 이미 예전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니 너무 명확하더군요. 여태 일부러 저에게 밥을 늦게 먹이려는 거였어요. 민기적거리는 시모 때문에 결국 밥은 남편이 오고서야 먹게 됐죠. 정말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동시에 먹는 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모는 제게만 쉰내나는 밥을 내놓더군요. 여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 밥 나눠 먹자. 당신은 많이 먹어야 해. 내가 이렇게 살찌우느라 얼마나 힘썼는지 알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속이 왜 안 좋아? 근데 어머니, 밥이 이상한데요? 상한 것 같은데 새 밥 없어요? 더 이상 밥은 없다. 밥 먹고 싶으면 햇반 사와서 먹던지 아니면 너희 집에 가서 먹거라. 그래요? 그럼 저는 나가서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밥 먹고 올 거야? 그냥 내 밥 먹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도 요즘 몸 안 좋은데 그거 먹어서 되겠어? 그냥 나는 애랑 나가서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여보, 같이 가. 어머니,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아이,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다 어쩌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드세요. 저희는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붙잡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 오면 남편만 보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시댁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남편만 보냈더니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너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며느리가 돼서 집안 행사에 얼굴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우리 아들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도록 만들 거면 네가 며느리 실격인 거지. 그냥 이럴 거면 이혼을 해. 우리 얼굴 보기도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뭐하러 질질 끌어? 어머님, 좀 흥분하신 것 같네요. 갑자기 전화와서 이혼하라고 하셔도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 혼자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